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막 나눌 때 그럴 때 속궁합이 딱 맞아 떨어져요. 이러면 그 각자 어떤 느낌이 오는지 여성은 남성이 어떻게 느낄까 어떤 느낌일까 궁금할 거고요. 또 남성들은 여성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은 어떤 걸까라고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덜어는 아주 짓궂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 뭐 남성이 어떻게 느낄 것 같느냐라고 말해보라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 글쎄요, 남성들은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라고 표현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뭐 어떤 분이 저한테 남성이 그걸 딱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일 것 같아 말해봐 라고 계속 말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저 그냥 주저리 대충 얼버무리면서 떠들 것 같긴 하지만 아마도 저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 속궁합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라고 하는 그 순간은 여성의 그 쪼임이 많이 쪼여졌을 때일 테고, 그 쪼임이 많이 쪼여진다면 남성은 그야말로 궁합이 쫙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는 느낌이 오면서 그 온몸으로 퍼지는 짜릿한 그 느낌을 더 강하게 느끼면서 좋아서 몸서리치지 않을까요? 라는 말로 대충 얼버무리면서 말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남성한테 당신의 아내가 어떻게 느끼는 것 같습니까? 라고 말해주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각자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 와, 궁합이 찰떡이야, 그리고 지금 너무 좋아 라고 짠짠짠 하고 똑 떨어지는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던 가운데 SNS에 와, 정말 요게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겠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표현을 아주 잘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 나름대로 약간 표현을 써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성이 정말 느꼈을 때 혹은요 남성이 정말 느꼈을 때 어떤 느낌들로 느낌이 오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남녀가 사랑을 나누면서 꼬링하는 그 순간, 꼬링을 하고 나면 남성과 여성의 느낌의 차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성은 대략 이러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뭔가 미지근한데 그리고 딱딱한 느낌이 드는 삶은 계란 있잖아요. 삶은 계란 막 삶고 나면 미지근하게 따끈따끈한데 뭔가 이렇게 딱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안으로 쑥 밀면서 안으로 푹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으로 쑥 밀고 들어오는 이 느낌이 드는 이런 느낌은요, 여성들의 그 소중한 곳에 그 입구에서 느껴지는 느낌이고요. 좀 더 깊은 곳으로 쑥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왜 그 퍼즐 맞추는 거 아시지요?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맞춰주고 뭐 글자를 맞추고 이러한 것들, 그런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완전히 뭔가 완성을 만들어 놓은 퍼즐이 다 완성된 그런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게다가요, 더 깊숙이 쭉 밀고 들어올 때는요, 뭔가 머리를 어떤 벽에다가 쾅 부딪히는 것 같은 충격 비슷한 그런 완전한 그런 느낌이 마구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머리도 하얘지는 것 같고 어떻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마구 오는데, 그런 느낌이 들면서 몸을 꼼짝할 수 없지만 뭔가 상대방을 꽉 안고요, 상대방의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그러한 행동들도 동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상대방을 쥐어뜯고 또 어떤 여성들의 같은 경우에는 손톱으로 상대의 그 등 같은 거를 긁어서 상처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머리가 하얘지고 벽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안으로 뭔가 훅 몰려 들어와서 완전체를 만들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여성들은 아무래도 절정을 수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성에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거겠지요.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여성은 정말 완전한 행복을
다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인하는 그 순간 완전히 느꼈을 때 여성들은 대략 사람마다 그 느낌은 다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성들은 어떠냐? 남성들은 어떤 걸 느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체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여성들이 상상하기에 남성들은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상상인데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막 피곤한데 매트리스가 침대가 폭신하면서 아주 좋은 매트리스에 딱 누웠어요. 그런데 누웠는데 이거 누운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매트리스와 하나가 된 것처럼 밀착이 되어 있는 상황에 거기다 전기장판을 은은하게 온도를 높여서 쫙 깔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남성 본인이 온몸 전체가 그 매트리스로 완전히 흡입돼 가지고 그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네. 그렇게 좋은 매트리스에 누워 있을 때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럼과 동시에 내가 매트리스와 하나가 되었지라는 그런 느낌이 든과 동시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있는 남성의 그 소중한 그곳은 어느 틈엔가 흐물흐물해지면서 매가리가 하나도 없이 희마리가 쫙 빠져버리는 그런 순간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성은 이러한 느낌이 옵니다. 또는 남성은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하는 그 순간들을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을 할 때는 남녀는 어떤 차이로 느낌을 느낄까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우는요. 사실 남성의 그것이 많이 막 나오는 게 넘치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커피 스푼 그거의 한 반 정도 양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의 양이 분출된다고 하는데 그걸로 어떻게 뭘 많이 느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숨을 쉬는데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하면서 숨을 쉬는 거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그것도 잘 느낄 수가 없는데 단지 남성들이 사정을 하고 난 이후에 남성의 소중한 그것이 꿈틀꿈틀 꿀렁꿀렁 거릴 때 그 느낌이 여성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남성의 그것이 꿈주럭꿈주럭 거릴 때는요.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면서 우와 하면서 그때서야 어떤 쾌감이 몸으로 전해진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남성의 소중한 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느끼는 게 아니고 이미 나오고 난 이후에 꿈틀거리는 그 느낌을 느낄 때 여성은 와 이거구나 하면서 야릇한 기분을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그 순간 어떤 느낌이 올까요? 물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요. 그 SNS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바닷가에 파도가 마구마구 철썩거리면서 파도가 막 높아지다가 결국은 분수처럼 어느 순간 팍 터지는 순간이 오고요.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이 파도를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남성들도 어느 정도는 참아내지만 본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막 터져 나오는 하는 이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 통제불능이라는 그 순간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순간 남성분들은 더 이상 절제할 수 없고 더 이상 통제가 불능한 그런 순간이 바로 절정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비닐 장화 있지요. 그거를 끼고 사랑을 나누면 어떨까요? 네. 이럴 때 여성들의 느낌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마치 그 손에다가 비닐 고무장갑을 딱 끼고 그리고 왜 콧구멍을 이렇게 쑤시면은 어떤 느낌일까? 이게 바로 그거 장화를 끼고 사랑을 나누면 그 느낌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둘이 사랑을 해서 입맞춤을 막 나누려고 하는데 입 안에다가 랩을 갖다가 딱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부비부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겠느냐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게다가 서로 손을 꼭 잡고 싶은데 이 손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장갑을 끼고 손을 잡는 것 이럴 때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장화를 끼고 사랑을 나누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둘 다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없을 때만큼 만족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일 텐데요. 네,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 장화를 끼고 한다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감각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장갑을 끼고 코를 파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뭐 랩을 씌우고 입맞춤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랑을 나눌 때 그 느낌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느낌의 차이점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둘이 서로 같이 사랑을 나누고 난 이후에는 행복하고 더 많이 친밀해지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게 바로 잠자리 사랑인 것 같습니다. 혼자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둘은 알뜰히 사랑을 했더랍니다 라고 하는 둘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었다면 정말 외로울 때가 더 많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혼자가 되었다면 특히 중년 이후에 혼자라면 반드시 이성 친구를 사귀십시오 라고 자주 권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나 그냥 여자라고 해서 덥석 아무나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그냥 속된 말로 잣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자는 만나시면 일평생 아니 만난 것보다 두고두고 후회를 할 수 있는 아주 정말 큰일 나는 여자들입니다. 이런 여성이 주변에 있거나 이런 여성과 교제하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그냥 지나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 망가뜨리는 중년 이후에 더 이런 여자 만나면 큰일 나는 그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가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치스러운 여자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러 여성들 중에요, 물건을 사고 또 사고 이런 여성들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요, 그렇게 자꾸 물건도 많은데 자꾸만 물건을 사서 쟁기는 여성들, 어쩌면 그게 습관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여성들 만나시면 정말 그야말로 인생 골로 가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가끔 그런 여성들 있거든요. 가방이나 신발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백화점만 가면 반드시 꼭 사가지고 나가지 그냥 나가는 걸 못 봤습니다. 이런 여성들은요, 일단 돈이 수중에 들어오거나 아니 돈이 주머니에 없더라도요, 그 카드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쓰고 보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여성들 있습니다. 혹시 이런 여성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여성과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은요, 잘못하다가 남성들이 은행에서 돈 빼는 기계 있잖아요, ATM기. 그게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러는요, 또 본인이 나가서 돈을 번다 이러면서 기획부동산이나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이상한 다단계 잡코인, 또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주식 같은 거를 투자하겠다 막 이런 여성들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꼭 끌고 들어가서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그냥 패가망신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경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돈을 유별나게 너무 잘 쓰고 너무 사치스러운 여성들은 좀 잘 관찰하셔서 얼른 일찌감치 관계를 멀리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상책이다 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는 여성들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여성들은요, 감정 기복이 아주 몹시 심합니다. 그 왜 우리 놀이기구 중에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구 탈 때 위로 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쭉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감정 기복이 그 롤러코스터처럼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런 여성들은 더러 사귀고 있는 본인의 남성과 연락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남성의 애정 표현이 조금 줄어들었거나 이러면은요, 이럴 때 남성을 의심하고 남성을 달달 볶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깊숙이 아래로 빠져가면서 더 많이 외로움을 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성과 연락이 잘 안 되고 이랬을 때 본인이 더 외로워하면서 그러면서 남성을 향한 집착이나 의심 같은 거를 아주 강하게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 받아들이는 상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더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이게 중년 이후로 넘어갈수록 여성들이 그래지는 그 경향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처음에 뭐 20대나 아주 젊었을 때 사귀는 이성관계 그 교제도 힘들지만요. 중년 이후에 남성과 여성이 새롭게 만난다는 건 이거는 더없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사치가 너무 심하거나 또 이렇게 너무 나는 외로워요. 나는 항상 좀 느낌이 슬픈 느낌이 많이 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여성들이 그게 순간적인 게 아니고 어쩌면 오래도록 유지되어 있던 그 사람의 그 감정 느낌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여성들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더 내 본인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혹시 그 여성을 너무 사랑해서 그 외로움조차도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그럴 땐 뭐 어쩔 수 없이 그 여성과 평생 함께 하는 거지만 가능하면은 피하는 게 더 상책이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남자를 봉으로 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맨날 만나기만 하면 저거 사달라, 뭐 사달라, 혹은 뭐를 어디서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그러면서 남자의 지갑을 자꾸 열게 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요, 한마디로 딱 아주 쫙 잘라버려야 돼요. 당신이 명품이야. 명품이 어디가 필요 있어. 라고 탁 잘라서 그 여성의 욕구를 가라앉힐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남성이라면 혹시 또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 사달라는 것마다 다 사주면서 질질질질 끌려가면은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중년 이후에는 보통 데이트를 하면 남성이 돈을 내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런 인식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더치페이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아무래도 예전 사람들이니까 남성들이 내는 경향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커피값, 영화비 아주 사소한 모든 비용을 본인은 지갑을 생전 열지 않으면서 남성의 지갑만 계속해서 열게 하는 그런 여성들, 남성을 봉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여성과 지속해서 만나면 한결같이 사랑스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여성들도 걸르는 게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여성들은요, 남자한테 돈이 떨어졌다 싶으면 바로 신발 바꿔 신고 멀리 떠나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미리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번째 말씀드리면은요.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성은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안에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게 대부분 남자 이름이 많이 저장되어 있고 또 뭐 남자 선배, 동창, 무슨 개모임, 모임 이러면서 남자의 이름이 수두룩한 여성들 어쩌다가 있어요. 혹시 이런 여성과 교제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걸러야 됩니다. 이런 여성들은 모든 남성들과 언젠간 나는 이 사람하고도 교제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고요. 대타를 수두룩하게 남겨놓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은 걸러야 마음이 편하고 또 편안하게 믿으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성들은요. 지금 현재는 나만 사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나를 버리고 금방 다른 남자하고 또다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남자에 관한 관심이 많고 남자를
무조건 환영하는 그런 여성일 확률이 높다는 거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중년 이후에 혼자 있으면 이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새로운 사람을 사귀게 될 때, 이럴 때 잘못 사귀면 안 사귀고 혼자 지내는 것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사치스러운 여자, 외로움을 잘 타는 여자, 혹은 남자를 봉으로 하는 여자, 또 너무 남자 관계가 복잡한 그런 여자들은 걸러보시는 게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자리 사랑 나눌 때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가 언제신가요? 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불을 모두 끄고 하는 밤 시간대를 가장 선호한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람마다 좋아하는 시간대 다 다르겠지요. 근데요, 대체로 자신이 선호하는 시간대가 따로 있긴 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에는요, 생체 시계로 인해서 최고 능력치를 내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식사하는 시간이나 운동하는 시간,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사랑 나누는 시간까지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나 혈압 또는 심장 발작 등의 그런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영국에 일간지가 있는데요, 더센이라고 하는 그 일간지에서 생체시계 전문가인 포터 박사와 인터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포터 박사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생체시계가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어떤 행동을 어떤 시간대에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유익한지 하는 그런 정보를 알면 우리들 몸에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포터 박사는 잠자리 하기에 가장 최고의 시간이 언제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또 덤으로 말씀드리면 아침 시간대에 사랑 나누기 가장 좋은 체위는 어떤 걸까요? 요 두 가지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 나누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아침에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게다가 아침에 잠자리를 하게 되면은요, 혈압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요. 정자의 질도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텐트 안 치는 남자하고는 사업도 같이 하지 말고 돈도 빌려주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발딱하지 않는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 보면은요, 아무튼 남성들이 아침에 더 생기 있고 활기차게 불끈 솟아오르긴 오르나 보는데요. 특히 남성 입장에서 보면은요, 밤보다 아침에 사랑을 나눌 때 소중한 곳도 더 쨍쨍하고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침대에서 사랑을 나눈다 그러면 정말 불편한 거 꼭 한 가지 있지요. 눈치채셨겠지만 입냄새입니다. 아무리 수십 년 함께 산 부부라고 해도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상대방 입에서 나는 그 냄새까지 참으면서 사랑을 나눈다는 게 그게 정말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아침에 사랑을 나눌 때 꿀팁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요, 가글 하는 거, 가글 용품을 침대 위에 놓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아침에 하면 정말 좋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육육 자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구 자세 이러는 거는 많이들 아시는데 육육 자세가 뭔가 하는 분들도 가끔은 계시더라고요. 왜 육육이냐 하면은요, 남성이 뒤에서 여성을 감싸 안듯이 뒤에서 앞으로 하는 사랑을 육육 자세라고 합니다. 숫자 66과 닮아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나누는 사랑을 하면은 그 아침에 나는 그 입에서 나는 그 똥냄새, 이런 냄새도 좀 없어질 수 있고요. 훨씬 더 수월하게 그렇게 큰 체력 소모도 되지 않으면서 사랑을 나누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나면은요, 하루의 일과가 더 상큼하고 온몸도 개운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사업도 더 잘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침 시간대에 사랑을 나누기에 딱 좋은 그런 시간대라고 하면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오후 4시에서 5시에는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기에 아주 적절한
적절하고 좋은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하루에 2번 집중과 주의력이 아주 정점을 찍는다고 합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하고요. 오후 4시에서 5시라고 하는데 오전 11시 요쯤에는요. 업무나 사업상 미팅 것을 하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뇌 활동이 되게 좋은 시간이 바로 요 오전에 10시에서 11시 그 시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 같은 걸 하면은 집중이나 또 효율이 아주 높아지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뇌 건강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주의력이 쑥쑥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시간대에 그 뭔가 새로운 언어나 아니면 악기 또는 우리 왜 중년 이후에 많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댄스 같은 이런 수업을 배우면은 아주 최고의 시간대라고 포터 박사가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댄스가 건강에 되게 좋잖아요. 몸을 움직이니까 운동이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머리를 써서 그 순서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일거양득인 것 같습니다. 머리도 쓰고 또 몸도 움직여서 운동도 되고 그래서 악기를 배운다거나 언어를 배우는 게 뭔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댄스 같은 것도 배우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오후 4시에서 5시 시간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꼭 배우시면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과 오후 이렇게 2번의 시간대에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업무를 하게 되면요. 노화로 인해서 그 뇌가 조금씩 퇴화하는 거를 조금 지켜주는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시간대가 바로 오전 오후 10시에서 11시 그 다음에 4시에서 5시 요 시간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뭔가 일을 하시거나 새로운 거를 배우실 분들은 요 시간대를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후 5시에서 6시에는 운동하기에 너무 좋은 시간대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하는 거는 심혈관이나 근골격 건강에 중요합니다. 뭐 물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요. 기왕이면 운동을 하더라도 가장 좋을 때가 따로 있는데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시에서 6시 요 시간대에 운동을 하면은 혈당 조절에도 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세계 기록이 가장 많이 나온 시간대가 바로 5시에서 6시 요 시간대에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하면 좋은 결과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밤 10시에서 11시에 잠들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심장저널 발표에 의하면은요, 밤 10시에서 11시쯤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심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간대에 생체 리듬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하락하고요. 수면 유도를 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이 분비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간대에는 잠을 자는 게 참 좋겠습니다. 어린이들도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을 자면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하루에 3번 식사를 하는데 요 식사 시간도 기왕이면 정해서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아침은 8시에 먹는 게 좋고요. 점심은 12시 그리고 저녁은 6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식사를 하시는 게 생체 리듬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포터 박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체 리듬상 이런 게 좋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나 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느 때 적절하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그 사회적인 활동이나 그 성장 그리고 건강도 지키고 또 사랑도 기왕이면 그 시간대에 나누는 게 적합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